청와대 서무동 복도 새벽 2시 40분. 가로등 불빛이 담장을 스치며 하얗게 흔들린다. 내부는 고요하다. 새벽 근무조 몇 명만 남아 청소와 기록물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다. 서도경, 박연 청소 직원. 그는 음악을 들으며 청소 카트를 천천히 밀고 있었다. 노후한 청소기의 윙잉 소리만이 복도를 메웠다. 그의 발이 어떤 물체에 걸렸다. 바닥 위 어둠 속에 반쯤 숨겨진 작은 검은색 USB. 먼지가 덮여 있었지만 금속 부분엔 빛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는 USB를 주워 들었다. 거기엔 은색 라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 극비 2024.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뒤쪽 복도에서 구두굽 소리가 다가왔다. 서도경은 반사적으로 몸을 굽히며 청소 카트를 밀었다. USB를 재빨리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두 명의 경호원이 지나갔다. 그들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서도경은 한동안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뭐길래 이런 데 떨어져 있는 거지? 그는 무심코 USB를 쥔 손을 바라봤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서 CCTV가 조용히 깜빡였다.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청와대 집무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새벽에 내린 비가 그치고 유리창 너머로 빛이 흘러들었다. 윤도현 대통령은 창가에 서서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흰 셔츠 차림에 그는 언뜻 젊어 보였지만 눈가엔 피로가 스며 있었다. 문이 열리고 박무진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 완벽하게 매무새를 다듬은 그가 말했다. 각하 오늘 일정입니다. 오전 10시에 장태준 회장과 면담, 오후엔 문화재단 이사회 참석입니다.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여전히 조건을 걸겠지? 박무진이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항상 그렇지요. 대신 그가 도와준다면 이번 해외 개발 프로젝트는 순탄할 겁니다. 윤도현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이 창밖에서 회색 하늘로 옮겨갔다. 우린 국민에게 깨끗해야 해, 무진 씨. 물론입니다, 각하. 하지만 깨끗하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 그의 말에 박무진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 짧은 미소엔 오랜 정치인의 냉기가 서려 있었다. 청와대 식당 같은 시각. 대통령 부인 최서연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식사 자리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늘 고요했고 말보다 눈빛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 뒤를 따르는 재단 실장 백하린이 메모를 들고 말했다. 이사장님, 어제 문화재단 지원금 결산서가 회계팀으로 넘어갔습니다. 결산서는 언론에 공유되지 않게 하세요. 이번엔 숫자를 좀 정리해야 할 테니까. 백하린이 잠시 망설였다. 이사장님, 너무 잦은 이동이 있으면 의심을 살 수도. 서연이 조용히 눈을 들었다. 의심은 늘 있는 법이에요. 다만 그걸 증명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빛이 그녀의 다이아 귀걸이에 반사되었다. 그 반짝임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차갑고 위태로웠다. 국회 오전 9시 45분. 검찰 특수부 부장검사 이강호는 국회 청문회장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마이크와 두꺼운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의원들이 질문을 쏟아내고 기자들의 셔터가 연달아 터졌다. 이 부장검사님, 대통령 문화재단의 자금 흐름에 대해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곧 뭔가 있다는 뜻이군요. 강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증거가 확보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조사할 겁니다. 대통령이라도요. 순간 회의장 안이 술렁였다. 그의 담대한 발언이 그대로 뉴스로 흘러나갔다. 그날 저녁
그 뉴스 클립은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재생되고 있었다. 윤도현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낮게 웃었다. 검사들이 점점 용감해지는군. 박무진 용감한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카카? 방송국 오전 11시. 윤도현의 딸, 기자 윤지아는 뉴스 리허설을 준비 중이었다. 조명 아래에서 원고를 넘기며 고개를 숙여 메모를 읽는다. 청와대 문화재단 3년간 200억 원 외부 유출 정황 단독 보도. 그녀는 원고를 확인하고 편집실로 향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편집국장의 한마디였다. 지아 씨, 그 리포트 편성에서 빠졌어요. 왜요? 윗선에서 내려왔대. 지아는 당황한 듯 그를 바라봤다. 윗선이라면? 어디 윗선이요? 그건 나도 몰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 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세상에 균열이 있는 건 아닐까? 청와대 경호처 오후 2시. 오세연 경호처장이 감시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다. 서무동 복도의 CCTV 영상이 재생된다. 화면 속에는 전날 밤 서도경이 청소 카트를 밀며 무언가를 주워드는 장면이 있었다. 확대해봐. 보조 요원이 영상을 멈추고 USB의 일부가 클로즈업 된다. 경호처장이 낮게 중얼거렸다. 저건 그날 분실된 파일인가?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정 원장님께 연결해. 몇 초 뒤 전화선 저편에서 국정원장 정혜성 52의 목소리가 들렸다. 찾았나? 예. 직원 하나가 죽은 것 같습니다. 조용히 데려와. 경호처장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얼굴엔 무표정이 떠올랐다. 청와대에 어두운 규칙이 있었다. 불필요한 목격자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오후 3시 20분 청와대 외곽. 서도경은 근무를 마치고 구내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서도경 씨죠? 당신이 어젯밤 주운 물건. 우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경은 식은땀을 흘렸다.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정문 쪽으로 나와주세요.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도경은 주변을 살폈다. 경호원 2명이 식당 구석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의자를 밀쳐 일어나 식당 뒷문으로 나갔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폐를 스쳤다. 주머니 속 USB가 손에 닿았다. 그는 그것을 꽉 쥐었다. 그날 밤 서울 외곽 원룸 건물. 도경은 불을 끄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는다. 폴더 이름들이 줄줄이 뜬다. 그중 하나. 비자금계 자문화 재단. PDF.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나타난 첫 문자. 윤도현 대통령 배우자 최서연 명의의 해외계좌 거래 내역. 순간 창문 밖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도경이 놀라 뒤돌아본다.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원룸 새벽 1시 10분. 컴퓨터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고 USB가 꽂힌 채였다. 그러나 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 창문이 열려 있고 커튼이 바람에 흔들린다. 바닥엔 넘어져 있는 의자, 그리고 흩어진 서류들. 책상 위엔 피 한 방울이 떨어져 있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받는다. 하지만 그 사건은 청와대 경호처의 요청으로 즉시 내사 종결된다. 오전 청와대 비서실. 박무진 비서실장이 정갈한 차림으로 들어선다. 회의실 안에는 국정원장 정혜성, 홍보수석 한미라, 경호처장 오세연이 앉아있다. 서류철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박무진 문제의 USB는 회수됐습니까? 오세연 아직입니다. 직원이 도주한 듯합니다.
정혜성 문제는 그 안의 내용입니다. 재단 거래 내역, 그리고 장태준 회장의 이름까지 전부 있습니다. 한미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언론에 새면 대통령 이미지는 끝이에요. 박무진이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가락을 두드린다. 도주한 직원의 행방은? 오세연 추적 중입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고 주변 인물 탐문 중입니다. 박무진 조용히 처리하세요. 흔적은 남기지 마십시오. 정혜성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께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아직 아닙니다. 각하께선 진실을 좋아하지만 그게 언제나 현실은 아니니까. 회의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누구도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순간 윤도현은 같은 건물의 집무실에서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무실 같은 시각. 책상 위엔 대통령의 부인과 두 자녀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딸 윤지아의 얼굴을 가볍게 쓸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영부인 최서연이 들어왔다. 완벽한 정장 차림, 미소는 차분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오늘 문화재단 회의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무진 씨가 한다고 하지 않았나? 전달하는 사람보다 직접 말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윤도현은 잠시 아내를 바라봤다. 서연 씨, 재단 문제는 최근 여론이 좋지 않아요. 해외 투자금 문제도 있고 그건 언론이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버티느냐예요.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권력의 연습처럼 정제되어 있었다. 한 통의 전화. 그 시각 방송국 편집실. 윤지아는 늦은 리포트 수정 중이었다. 새벽부터 쌓인 피로로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익명. 윤 기자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늘 밤 9시 해화역 7번 출구로 오세요. 청와대의 문화재단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짧고 단호했다. 누구시죠? 그건 직접 보면 압니다. 단, 경호원들을 조심하세요. 당신 가족이 누군진 모두 알고 있으니까. 뚝 전화가 끊겼다. 지아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곧바로 메모장을 열고 적었다. 9시 해화역 파일 제보자. 그리고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바라봤다. 이름 옆에 찍힌 윤이라는 글자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오후 5시 한남동 고급 빌라. 국정원장 정혜성과 재벌회장 장태준이 비밀리에 만났다. 커튼이 쳐진 거실 안 와인 두 잔이 놓여 있었다. 장태준 내 이름이 문서에 남았다면서요? 정혜성 맞습니다. 그 USB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걸 없애야겠군요. 이미 움직였습니다. 다만 그 파일을 본 사람이 한 명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누굽니까? 대통령의 딸 윤지아 기자입니다. 짧은 침묵. 장태준은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아이러니하군요. 대통령의 자식이 아버지의 비리를 세상에 알릴지도 모른다니. 정혜성이 미소도 없이 답했다. 그게 바로 이 나라의 아이러니입니다. 밤 해화역 7번 출구. 거리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인다. 윤지아는 코트를 여미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사람이 드문 골목,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낡은 코트를 입은 정수빈 시민단체 활동가. 윤 기자님 맞죠? 제보자 분이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누가 절 따라왔어요. 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 안에 청와대 문화재단의 회계 내역이 있어요. 어젯밤 어떤 청소 직원이 절 찾아와 맡겼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 그가 사라졌습니다. 지아의 손이 떨렸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서도경. 이름만 남겼어요. 바람이 불며 종이 조각이 흩날렸다. 지아는 봉투를 열어 안에 자료를 확인했다. 거기엔 숫자와 이름, 서명, 해외 계좌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정수빈이 움찔했다. 도망쳐요. 지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 총성이 섞여 들렸다. 한 발, 두 발, 그리고 조용해졌다. 지아는 숨을 고르며 인파 속으로 숨어들었다. 손에 쥔 봉투가 구겨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같은 시각. 박무진이 집무실로 들어섰다. 윤도현은 어두운 방 안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다. 속보문화재단 자금 유출 의혹, 청와대 사실무근 발표. 윤도현은 리모컨을 껐다. 박무진이 조용히 말했다. 각하, 이런 기사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단지 내부에서 새고 있는 게 문제죠. 내부라니? 기자입니다. 윤지아 기자. 윤도현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딸이? 박무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엔 일말의 연민도 죄책감도 없었다. 대통령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밤 윤지아의 원룸. 책상 위엔 봉투가 펼쳐져 있고 컴퓨터 모니터에는 문서 파일들이 뜨고 있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켜고 중얼거렸다. 기록. 청와대 문화재단 비자금 의혹. 최초 제보자, 실종자 서도경. 자료 출처 불명. 생존 가능성 미확인.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창문 밖에서 번개가 번쩍였다. 한 줄기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그때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다. 발신자 익명 제목 그 파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아는 숨을 멈췄다. 커서를 움직여 메일을 클릭한다. 화면 속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떠 있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청와의 그림자를 보십시오.